지금 멕시코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중 결승전도 아니고 개막전도 아닌 한 경기가 티켓 요청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였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이 경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에게 완전히 불리한 100% 원정 경기입니다. 상대는 개최국이고 관중석은 전부 적군이며 환경과 조건도 모두 불리합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는 이 경기를 주목하는 것일까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왜 하필 멕시코일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 경기를 2002년 월드컵의 어느 한 장면과 겹쳐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이 한 경기가 한국 축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한국 축구는 언제나 월드컵을 향해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을 향한 출발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기대도 폭발적인 관심도 없었습니다. 조 편성은 쉽지 않았고 이동 조건은 불리했으며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러야 하는 구조는 처음부터 한국에게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대회를 두고 버티는 월드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현실은 냉정했고 기대치는 높지 않았습니다. 한국 축구는 여전히 강팀도 약팀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그 자리, 늘 그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던 중 축구계를 놀라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드컵 티켓 신청 통계가 공개되었고 그 안에 믿기 힘든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월드컵 전체 경기 중 티켓 요청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승전도 아니었고 개막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별리그 한 경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시선이 이 한 경기에 몰린 것입니다. 이 순간 이 경기는 더 이상 평범한 경기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사건이 되었고 이 경기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대한 무대의 한가운데로 불려나오게. 하지만 기대보다 먼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상대는 개최국 멕시코였습니다. 장소는 멕시코의 홈이었고 관중석은 전부 멕시코의 색으로 채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리적 부담, 환경적 불리함, 이동과 기후의 문제까지 모든 조건이 한국에게 불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2002년의 반대 상황이다. 그때 우리는 홈이었고 이번에는 완전한 원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응원을 받았고 이번에는 압박을 받습니다. 과연 이 무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경기가 정말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짐일까요? 이때 하나의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홍명보 감독입니다. 2002년 그 역사적인 월드컵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월드컵이 무엇인지, 압박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손흥민입니다. 지금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이 두 이름이 만나는 순간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쓰이게 될 것인가? 이 팀의 테마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증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경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무대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이 순간부터 한국 대표팀은 더 이상 조용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멕시코 원정은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시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선택과 함께 한국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멕시코 현지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는 꼭 봐야 할 경기로 불리기 시작했고 티켓은 폭발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언론은 이 경기를 조명했고 팬들은 이 경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이름은 모든 기사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관심은 압박으로 바뀌어 대표팀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는 커졌고 시선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 경기가 단순한 조별리그 한 경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티켓 판매 순이라는 숫자가 화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개최국의 홈경기라는 조건이 강조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기가 갖는 상징성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선수단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는 이겨야 하는 경기가 아니라 반드시 버텨야 하고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경기라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이 경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팀 내부에서는 이 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가 어떤 팀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무너진다면 이번 월드컵 전체의 흐름이 시작도 하기 전에 꺾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경기에서 한 번만 버텨낸다면 혹은 한 번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올라설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선수들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팀인가를 증명하는 싸움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경기는 승점 3점을 얻기 위한 경기가 아니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라는 인식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단순한 중간 지점이 아니라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는 분기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시선과 환경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현재를 정의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경기가 다가올수록 압박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옵니다. 멕시코의 뜨거운 날씨와 고도, 이동거리에서 오는 체력 부담, 완전히 적대적인 관중석의 분위기, 그리고 개최국 경기에서 늘 따라붙는 미묘한 판정의 변수까지 모든 요소가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언론은 기대를 키우고 그 기대는 다시 부담이 되어 선수들의 어깨 위에 올라갑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긴장감이 훈련장과 숙소를 가득 채웁니다. 선수들은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모두 같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흔들리면 이번 대회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심 선수들에게 집중되는 시선은 더욱 무겁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기대와 희망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이 쏠릴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팀 전체는 이 부담을 나누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감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명보라는 이름은 2002년의 기억과 함께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서 이 경기는 점점 더 벗어날 수 없는 압박의 덩어리가 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한국 대표팀은 단순히 상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를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 시련은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가 가장 나쁜 장면을 한 번쯤은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완전히 밀린다면, 만약 이 경기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번 월드컵은 사실상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축구는 다시 한번 강팀도 약팀도 아닌 애매한 팀이라는 평가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대와 준비는 단 한 경기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상은 선수들에게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무대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월드컵을 준비해왔고 늘 비슷한 평가 속에서 대회를 시작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가 그런 반복의 연장선이 된다면 한국 축구는 또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의 순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결심이 싹 트는 지점이 됩니다. 이 경기를 단순히 버티는 경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경기로 만들 것인지 그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서 분명해집니다. 경기 전날 혹은 경기 몇 시간을 앞둔 시점에서 선수들은 말수가 줄어듭니다. 라커룸은 조용해지고 각자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테이프를 감으며 마음을 다잡고 누군가는 가만히 눈을 감고 호흡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은 늘 가장 길고 가장 무겁습니다. 이때 선수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번 월드컵은 단순히 몇 위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팀으로 기억될 것이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기에서 도망치듯 지면 우리는 또다시 변명하는 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끝까지 맞서 싸우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그래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한국 대표팀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팀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경기는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조건을 따질 시간은 없습니다. 관중석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이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팀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팀은 그리고 손흥민이 중심이 된 이 팀은 이제 도전자가 아니라 증명자가 됩니다. 전술과 전략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이 경기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경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넘기 위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뛰고 한 번 더 몸을 던지고 한 번 더 서로를 믿습니다. 이 순간 이 팀은 더 이상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움직이는 집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순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경기에서 한국은 이전과는 다른 팀으로 서 있게 됩니다. 이 한 경기가 남기는 것은 단순한 스코어가 아닙니다. 이 경기는 이번 월드컵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한국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냈다면 이후의 경기들은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선수들은 자신감을 얻고 팀은 정체성을 갖게 되며 팬들은 다시 한번 이 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국 축구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2002년이 기적의 이야기였다면 2026년은 선택과 태도의 이야기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하나의 경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 축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넘어 한국 축구 전체의 서사로 확장됩니다.